지금 우리가 배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문자열이 원소로 들어가는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숫자가 들어가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array of 말고 int array of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int array of라고 하면 숫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다. 자, 1, 2, 3이라고 하면 숫자 3개가 들어간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equal 하고요. 자, 이거를 var digits라고 해서 digits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digits라고 하는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즉 원소의 값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올 때는 get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고 get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자, digits라고 하는 요 배열에 대해서 set이라고 하고 여기에 2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덱스니까 0부터 시작하죠. 0번째, 1번째, 2번째 요 마지막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거를 4로 바꿔주자. 자, 이렇게 set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바뀐 값을 가져와 보자. 그러면 val이라고 해서요. 자, a digit라고 하고 digits의 get이라고 해서 자, 똑같이 자, 이렇게 가져와 보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set하고 get이라고 하는 거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자, set하고 get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 인덱스를 대괄호 안에 넣어서 원소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이거를 자, 다시 한번 바꿔보죠. 자, 이거는 그대로 한번 놔둘까요? 참조할 수 있게. 자,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자, digits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괄호를 붙이고 2라고 하면 인덱스가 2인 원소를 가리킵니다. 위에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값을 4라고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set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더 권장을 하게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밑에 것도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digits라고 하는 거에 자, 대괄호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a digits. 자, 이거를 더 권장한다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어떤 거를 쓰든 뭐 지금은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둘 다 동작을 하니까요. 근데 좀 더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자, digit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digits의 자, count라고 하는 자, 여기 보면 함수가 있죠. 자,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에 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자,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 자, val이라고 하고요. digit size라고 하고 자, 그 값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즈하고 count 뭐 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뭐 이런 거는 직접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출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output 1점 append라고 해서 자, digits 아이고 앞에 역슬래시 n을 붙여야 줄바꿈이 좀 되겠네요. digits 배열 크기라고 하고 여기에 달러 표시하고 자, digit count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digit count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digit size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toString 위에 있는 것처럼 arrays.toString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digits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라고 하면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5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반환을 받으면 새로운 배열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var 자, digits 2라고 한번 변수 상자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보죠. 그럼 새로운 배열이 digits 2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igits2라고 하는 거에서 자, index of로 한번 해볼게요. index of라고 하면
자, 어떤 숫자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고, 자, VAL이라고 해서 자, 이 엘리먼트 인덱스니까 A 인덱스 이렇게 할까요? 자, A 인덱스 그냥 이런 뭐 어떤 이름으로 하든 상관없죠. E 인덱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인덱스, 즉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위치가 0, 1, 2, 3, 4 중에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이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자바를 사용해 봤으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함수다, 메소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digits 2라고 하는 데서 자 slice arr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slice array. 그래서 여기다가 범위를 넣어주면 됩니다. 범위. 그래서 0이 아니라 1부터 땡땡 하면 범위, 자 range라고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a index라고 하는 데까지 지정을 해주면 왼쪽으로 새로운 배열이 반환되게 됩니다. val digits 3 이렇게 반환되게 되고요.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output 1.append라고 하고요. 자 역/n 하고 자 배열 3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출력해 보자. 그러면 arrays에 toString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digits 3 이렇게 넣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toString이라고 하는 거에 또 이렇게 줄이가 있죠. 여기 가서 보면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거에 커서를 올려보면 content to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변경해 줄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걸 클릭해 보면 digit3의 content to string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arrays의 to string이라고 하는 arrays라고 하는 그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to string처럼 content to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배열 객체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 권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더 권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걸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우리 스크롤 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존에 앱이 자꾸 종료가 되나봐요. 테스트했던 거. 자, 여기 배열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보면 배열 크기 똑같네요, 그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자, 배열의 전체 그 원소 개수는 자,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ize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결국엔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열 3라고 하는 게 2, 4, 5가 나온 이유를 자, 여러분이 잘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어레이 이렇게 썼는데 최종 결과, 자 디지트 3에 들어가는 거는 자 플러스 인덱스 오브 슬라이스 어레이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 딱 들어갔겠죠. 자 여기까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걸 다뤄봤는데요. 이 배열에서 우리가 count라거나 또는 자 size라거나 뭐 이런 정보들, 자 이런 함수들을 좀 사용을 해봤고요.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그거를 for each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원소들을 한 번씩 다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 배열의 원소를 출력하고 싶을 때, 자 digits 3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디지트로 해볼까요? 디지트로 해보자. 그러면 for each라고 하는 게 있고요. for each index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 each는 각각의 원소 값만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each indexed는 인덱스까지 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for each indexed로 한번 해볼게요. for each는 책에 있으니까요. 자, for each indexed로 하고 보면 파라미터로 2개가 넘어오는 거죠. 람다식으로 넘어오네요. 그러면 엔터를 치고 자 여기서 여러 줄로 한번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output 1.append라고 하고요. 역/n 이렇게 하고 자, 샵을 붙여서 몇 번째인지를 보여주자. 인덱스 자, 달러 표시하고 중괄호 인덱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이 뭐냐. 자, 화살표로 하면 람다식하고 헷갈리나요? 땡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 값, i가 엘리먼트 즉 원소의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각각의 원소가 자 하나씩 요 중괄호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개 원소가 들어있으면 3번 넘어오겠죠. 자 배열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1, 2, 4 넘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출력될 때마다 이 출력된 값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잘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